11대 7, 100점짜리 사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보내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당내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질 것이다. 남는 장사다. 불교계 의뢰에서 점괘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에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도사님 요즘에 이 내로라 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일들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팡팡 터지고 있어요. 한반도 정세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도사님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도발, 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 노딜로 끝났는데 그런 불만들이 누적돼서 결국은 폭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때문에 냉각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역지사지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나만 전문가야. 나만 전문가기 때문에. 나만 전문가야. 이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자 북한 때문에 까맣게 잊힌 국회 손님 특집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사실상 북한의 가장 직격탄을 받은 분들입니다. 첫 번째 손님. 누굽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야당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퇴 얘기까지 하면서 사라졌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강행처리, 여기에 대한 반발, 책임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미래통합당에 보내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부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1대 7 상임위원장 자리 11대 7.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합리적이다. 평가가 많았죠. 네. 그런 어떤 100점짜리 사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의원총회 딱 붙이니까 이게 거부가 당한 거예요. 특히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습니다. 못 받겠다. 이럴 수 없다. 이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내 이 노력을 이렇게까지 평가해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초선 의원이 벌써 그 미래통합당이 56%, 굉장히 초선의 파워가 셉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초선들만의 의총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첫 번째로 할 일이 주호영 원내대표 돌아와 달라, 복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번에 그 잠적은 사라진 것은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 화남, 그러니까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게 하수죠. 이거 하수네. 야. 민주당한테 강하게 메시지 내놨었잖아요. 겉으로는 그런 거고. 그 내부 의원들한테 서운함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지 나흘째예요. 먼저 첫날에 충청도 사찰에 있다가 지금 뭐 광주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근데 하필 왜 절입니까? 원래 정치인이 직거하려면 교회나 성당보다는 사찰이 좋습니다. 한적하고 백담사. 사색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마침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자이시고요. 정각회라고 국회 그 불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명예회장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곳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미래통합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북한 변수가 발발하면서 시간을 좀 벌었죠.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바로 내일 원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강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원래 내일 뭐 다 원구성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나왔지만 국민들 눈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로 미루지 않을까 싶고요. 또 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나왔는데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 이게 52.4, 잘못한 일이다 37.5로 긍정적인 평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통합당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도 다음 주까지 보이콧을 하더라도 다음 주를 더 넘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잘못하면 역풍이 분다. 조심해라. 이거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상임위원장 이제 단독 선출, 잘한 일이 52.4,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7.5라는 것은 지지층 정도로만 이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중도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진보는 의견이 달랐지만 네. 중도층이 긍정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 그쪽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좀 남은 건데 중요한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오늘 전화 인터뷰를 좀 보니까 언론사와의 북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 원구성 문제는 별로 관계가 없다. 당분간 국회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통합당에서 거당적으로 예. 돌아와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요청해 돌아오죠. 내가 먼저 이제 내려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좋아. 이것도 뭔가 메시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일주일 내로 오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 어떻게 해야 그나마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요거 이제 점괘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진지하게. 국회를 떠나 108배와 공약을 드리고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한 점괘는 좋은 건데요. 백척간두 진일보. 말이 어떤 좀 뜻입니까? 이거는 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에 계신 만큼 네. 오늘 특별히 불교계에 의뢰해서 점괘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스님의 네, 그렇습니다. 점괘입니까? 실제로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PD가 직접 받아왔고요. 이 잘했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뜻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또 한 걸음 나간다. 이런 불교 용어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왜 들어맞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상황이 아마도 이제 쓸 수 있는 펜은 내가 다 썼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세찬 바람은 곧 잦아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당내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질 것이다. 남는 양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 분석하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채만 좀 많이 주세요. 다음 주면 뭔가 좀 일어나겠네. 할 만큼 했으면 좀 더 해라. 네. 그런 다음에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당내 여론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시영 도사님, 물러가라! Stay